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유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최근 많이 물어보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유예입니다. 다주택자 분들이야 이거 다주택을 어떻게 좀 처리하긴 해야 되는데 유예가 한번 된다라고 하면 그때 팔아야겠다. 유예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양도세 유예를 한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다주택자들의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기다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최근 뉴스 기사죠.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께서 양도세 중과 유예 생각 변화 없다. 안 되면 선거 후에라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와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반대한다.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양도소득세 중과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한시적 유예를 계속 설득할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정 안 되면 선거 후에라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시적 유예의 효과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성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어떻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최고 세율 10억 초과 같은 경우는 45%가 부과가 되게 되고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거는 이 부분이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각하려고 했었을 때 전국적으로 3주택자라고 하면 30% 중과까지 붙게 되는 게 현재의 양도소득세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죠. 다주택자라고 하면 묻지마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세금 세팅을 안 한다라고 하면 지옥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양도 차익이 똑같이 10억이라 했었을 때 일반 세율이라고 해도 세금은 4억 2천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30% 중과다 라고 하면 7억 5천이 터지게 되죠. 여기서도 비과세인데 내가 그냥 비과세를 맞췄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맞췄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중과, 종부세 중과,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앞으로가 더 끔찍하다. 세금 세팅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다주택자들은 이 상태로 그대로 버티다 보면 종부세를 폭탄처럼 내게 되고 그래서 결국 버틴 결과 양도세로 또 다 나가고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12월 달에 종부세를 내보신 분들은 안 되겠다. 팔아야겠다. 근데 다주택자에 팔고 싶다 하더라도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팔려고 했는데 양도세가 너무 많아. 증여 쪽으로 많이들 가고 있죠. 그러면 한시적 유예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렸다가 이때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예를 했었을 때 다주택자분들의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당연히 높습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그럼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기다렸다가 나중에 매물 나올 때 사야지 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다리는 지역이 남들도 기다리는 지역이냐 아니면 남들이 조금 비선호하는 지역이냐 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양도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주택을 양도할까요? A주택, B주택, C주택이 있어요. 어떤 것부터 팔까요?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을 먼저 매도하겠죠. 서울과 지방에 집이 있다라고 하면 지방 먼저 처분할 거고요. 서울 내에도 집이 여러 채가 있다라고 하면 서울 내에서도 핵심 지역들을 사수하고 비핵심지를 버리겠죠. 지역 간의 양극화만 나타나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요. 상품별 양극화도 나타난다. 아파트랑 빌라가 있어요. 어떤 거 먼저 처분할까요? 빌라 먼저 처분하겠죠. 오피스텔 먼저 처분하겠죠.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서울 핵심 지역이고 그리고 또 신축 아파트고 그런 매물이 과연 쏟아질까요? 물론 다주택자 중에서 너무 좋은 아파트들만 들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저기 서울의 신축 아파트라도 팔겠다라고 하면 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핵심 지역이 나올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러합니다. 한시적 중과 예외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유예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긴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쏟아내는 매물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데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다주택자들이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판 돈으로 또 뭘 할까요? 뭔가를 또 살려고 하겠죠. 그럼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더 쏠리면서 실질적인 가격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린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다주택자 규제 강화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가 된다. 양극화가 나타난다. 서울과 중심 지역들의 가격대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기타 다른 지역들 간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수 있나요? 사실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양도세 중과를 없애버린다라고 하면 이런 똘똘한 한 채의 선호 현상이 완화되겠죠. 한 채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수익률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높아요. 하지만 이 여러 채에서 수익률을 높게 형성한다 하더라도 세금에서 다주택자 중과 때문에 여러 채를 가지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버렸다라고 하면 강남의 초고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게 수익성에서는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 비판할 수 있겠죠. 뭐야, 그럼 다주택자 중과를 아예 없애버리면 그냥 지방주택들도 다 올려버려야 된다는 것이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실 이게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주택자 규제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주택들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유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지금도 언론을 보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쌓이고 있다, 급매물이 속출했다 라는 뉴스 기사가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를 보았을 때 신고가를 갱신한 단지들도 계속적으로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가격이 떨어진 게 거래가 됐어. 여기는 가격이 더 올라가서 거래가 됐어. 왜 이럴까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양도세 다주택자 한시적 중과 유예를 실행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급지 주택의 가격이 하락할 일은 요원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를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유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